만나면 좋은 친구 MBC. 조선시대 평생 학문에 매진하며 여성도 성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성리학자가 있습니다. 조선의 여인으로는 드물게 자아를 실현한 이뮨지당 선생인데요. 선생의 얼을 기리고 선양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나봅니다. 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요, 이뮨지당 선양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뮨지당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 조선시대의 이름을 떨친 위대한 여성의 여류 시인인 허난설원, 그리고 문인이자 화가인 신사임당, 그리고 또 한 분이 바로 조선시대의 아주 유명한 여성 성리학자 이뮨지당 선생입니다. 글씨도 잘 쓰고 글도 잘 짓고 아주 총명한 분이라고 기억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이뮨지당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선생의 뜻과 발자취를 따라서 원주시 단구동 이뮨지당 선양관을 찾았습니다. 유교 문화가 뿌리 깊게 내린 조선에서 여성 철학의 장을 형성하며 여성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인데요. 네, 이뮨지당, 저는 일단 조선시대 최고의 성리학자다, 여성 성리학자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인물인지 좀 자세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 성리학자이시자 최초의 여성학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예, 가난한 선비 가문에서 태어나셨고요. 그 삶은 되게 불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찍이 사별도 하시고 아이도 잃으시면서 여러 가지 불행한 가운데에서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으셨고요. 본인이 공부하신 학문을 몸소 실천하신 최고의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여성 학자들 하면은 신사임당이나 허난설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에 비해서 좀 덜 알려진 게 안타깝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자손이 없어서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에 비해 덜 알려지신 인물인데, 강원도를 대표하는 최초의 최고의 그 수식어가 무색하지 않은 인물이시기에 저희가 특히 더 기억하고 선양해야 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탄치 못한 가정사에도 학문에 매진하며 조예를 쌓았는데, 이런 선생의 업적은 윤지당 유고라는 문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선비들은 글과 그림을 많이 남겼는데, 이거는 오롯이 학문적인 본인의 견해와 여러 가지 인물 평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시동생과 남동생이 사후에 모아서 만든 유고집입니다. 총명한 여동생을 눈여겨본 오빠 임성주의 도움으로 일평생 유교 경전과 성리학을 연구했는데, 원주로 시집을 와 평생을 살았던 선생의 삶을 흥미롭게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이뮨지당 선생의 이 얼을 느낄 수 있는 선양관에서요, 관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어떤 거예요? 네, 이뮨지당 선양관에는 프로그램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이뮨지당의 얼과 사상을 글로 기록할 수 있는 캘리그라피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시대 후기 여인이잖아요. 그때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 엿볼 수 있는 이뮨지당 규방공예가 있습니다. 둘 다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듣기로는 이 캘리그라피 수업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캘리그라피 수업은 저희 이뮨지당 선양관이 지금 15년에 개관을 했고요. 올해 7년 됐죠. 굉장히 인기가 많고, 선생이 남긴 글 속에 담긴 메시지를 캘리그라피를 통해 배워보고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혹시 방송 보시고 나도 한번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들을 수 없는 건가요? 규방 같은 경우는 1년 과정이라 올해는 힘들고 내년에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캘리그라피 교실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반기 진행 중이고, 하반기는 저희가 7월에 원주시 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선착순 접수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기 있다는 캘리그라피 수업 저도 한번 참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마침 오늘 캘리그라피 수업 중이거든요. 예,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독특하고 창조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손글씨. 다양한 감성을 인간적이고 따뜻하게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캘리그라피인데요.
와, 글씨 진짜 잘 쓰시는데요? 너무 집중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잠깐 방해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이 캘리그라피 배운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4주 됐나? 그런데 이렇게 잘 쓰시는 거예요? 아니, 과찬이십니다. 아니, 근데 이 캘리그라피는 어떻게 배우게 되셨어요? 제가 글은 못 쓰지만 시조를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시, 서, 화를 해야 돼서 이제 서는 이제 한문은 어렵고 그래서 캘리로 요즘 하고 싶어서 하고 있고 캘리가 완성되면 이제 화를 하려고 그래요. 시, 서, 화를 완성시키려고 그래요. 와.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그야말로 임윤지당 선생님의 뭔가 그 어를 잘 이어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캘리그라피 먼저 잘 배우시고 목표하신 시서화도 완성하시기를 바랄게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이 글씨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느껴지셨어요? 이제 이건 붓펜이다 보니까 그 힘 조절이 많이 돼야 돼서 그냥 연필이나 이렇게 펜으로 딱딱한 소재로 쓰는 거랑은 전혀 달라서 이렇게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옆에 선생님은 어떠세요? 캘리그라피 해보니까. 글씨라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선생님이 가르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집중을 하면 조금 글씨가 좀 예쁘게 됐다가 또 마음이 흐트러지면 글씨가 조금 잘 삐뚤삐뚤거리면서 잘 안 되는 것 있거든요. 이 캘리그라피 배워서 어떻게 좀 활용하고 싶으세요? 저는 딸들이 다 먼데 살아요. 그래서 톡보다도 가끔 한 장씩 편지를 써서 보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배우게 됐어요. 예쁜 글씨로 보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소중한 사람에게 한자 한자 마음을 담아 쓴 작품을 전한다면 이보다 좋은 선물이 있을까요? 캘리그라피는 다양한 서체를 표현하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언어 감성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캘리그라피 수업 함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네,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집에서 이제 생활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이런 취미 활동도 하시고 글씨를 쓰면서 힐링을 하고 또 자기 이야기를 하고 같이 소통하고 하는 그런 좋은 모임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열심히 수업 함께 하시고 전시회도 여신다면서요? 예, 제가 이제 여기 임윤지당님의 글들을 좀 모아서 지금 전시를 2번째 했어요. 한 해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여기 회원님들이랑 같이 글씨를 써서 연에 한 번 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임윤지당 어떤 네. 느낌이세요? 이분의 책을 보면은 이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결정을 할 때 갖고 있는 그 품성, 성품과 그 마음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표현이 많이 되고 계시는데요. 캘리그라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써서 이렇게 전해주는 그 마음이 임윤지당님이 그 오빠한테 보낸 편지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 표현을 글로 이제 쓴다, 같이 함께한다라는 뜻으로 이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당당했던 여성 지식인 임윤지당 선생의 글을 통해서 용기와 지혜를 배우고 독특하고 창조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손글씨로 가슴을 뛰게 만드는 시간. 기분 좋은 캘리그라피 한 문장처럼 가슴 설레는 봄날을 맞으시길 바랄게요.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 취업 대신 자신의 뚜렷한 꿈을 키우는 청년이 있습니다. 강진에서 방울토마토 농장을 하는 김중범, 김경은 부부인데요. 예쁜 새내기 부부의 도전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취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고민을 한 적이 그냥 없어요. 학교 왔을 때부터 나는 농업할 거다, 나는 농사 짓는 농업 경영인이 될 거다 이러면서 주변한테 이제 말하고 그러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저는 그 결심을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취업이 아니라 이제 내 농사를 꼭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 처음 주위의 반응은 신기하다, 생소하다는 것뿐이었지만 부부는 지금의 생활에 100%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주변에 농업하는 사람들이 없고 친구들도 다 신기해하고 나중에 한번 해볼까라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농업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많이 찾아보고 배우니까 저희 말고도 많은 청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뭐 특별한 것보다는 그냥 저도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뭐라고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었던 중범 씨와 달리 아내에게 농사란 생각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남편 통해서는 나중에 이제 노후에 제 직장은 따로 갔고 나중에 노후에 해야 되겠다, 같이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같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좀 도와주면서 이 길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해도 괜찮겠다 해서 지금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 처음에 이제 부모님이 귀농을 이제 결심하시면서 접하게 된 거는 그때가 처음이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물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농사 지으면은 좀 굶어 죽을 걱정은 없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중범 씨 홀로 1년간 농사를 짓다가 지난해 가을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일하게 됐는데요. 결혼은 6개월 차, 농사는 3년 차에 접어든 새내기 부부는 소중한 일터에서 사랑도 토마토도 붉게 키워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하우스가 땅 부지는 한 900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하우스는 이제 한 800평. 그리고 이제 실재배지라 해서 작물이 심겨져 있는 건 한 750평 정도 되는데 이제 수확하기 전과 후로 보통 이렇게 일이 좀 나뉘어요. 그래서 수확하기 전에는 이제 저희 둘이서 모든 일을 다 해내고 근데 이제 수확할 때는 아무래도 그리고 또 방울토마토다 보니까 수확할 때 이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손이 많이 가서 이거 일일이 수확할 때는 저희 둘이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수확 초기여가지고 둘이서 해내긴 하지만 이제 한창 이제 봄에 이제 막 많이 있고 할 때는 저희도 외국인 노동자를 이제 고정으로 일주일에 주 3회씩 고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확고한 의지를 믿었던 아내. 중범 씨에게 농사란 단순히 일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이제 억 단위가 넘어가고 하니까 좀 두려운 점은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왔고 좀 자신은 있었어요. 중범 씨는 농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존과 다른 새로운 농사법에 도전장을 던졌는데요. 바로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이었습니다. 요새 특히 이제 이상기후가 많잖아요. 갑자기 추워지거나 갑자기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거를 제가 기사를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했다가는 진짜 이게 자연재해 때문에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작물을 제가 좀 잘 키우고 싶고 하는 그런 욕심도 솔직히 요새 좀 커가지고 이거 제대로 한번 스마트팜이라는 최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제 기대 반 두려움 반 해서 이제 도전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한창 놀고 싶은 젊은 나이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땀 흘리며 시간을 보내는 두 청년. 이 바쁨도 부부에게는 행복한 오늘과 내일을 만드는 걸음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 과정이 한 번에 일어나는 뭐 봄이나 여름철에 그 과정들이 다 한 번에 일어나니까 보통 그때는 외국인까지 만약에 하는 날이면은 아침 일찍 나가서 막 밤 10시, 11시 출하까지 저희가 직접 운전해서 하니까는 집에 들어가는 늦어지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져 보니까 하루 종일 여기 제일 힘든 점은 그건 같아요. 3년 차에 접어들어 이제는 여유를 갖고 농장을 돌볼 수 있는 어엿한 농업인이 됐지만 처음에는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이제 어디 가서 물론 제가 이제 대학교도 원예과 전공해서 공부를 했지만 이 현장에서 하는 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때 이제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고 했지만은 실수가 좀 많아서 2년 차 때는 이제 전문가 컨설턴트를 이제 고용을 해서 제가 컨설팅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2년 차 때부터는 조금 이제 괜찮아져서 수익을 제가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래도 억대 수익을 일단은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취업을 뒤로하고 두근거림으로 뛰어든 농업. 3년 동안 실패와 두려움의 시간을 경험하고 나니 이제는 스스로 단단해져 농장 경영이 안정화되고 만족할 만한 수익을 거두는 어엿한 농업 경영인이 됐습니다. 좀 이렇게 힘든 일 왜 하려고 하냐, 약간 그런 식의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제 찾아봤을 때는 이쪽이 굉장히 괜찮다, 뭐 비전이 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조사했던 게 뭐 이렇게 식량이 부족할 거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식량이 부족할 거다. 그리고 뭐 이제 세계 이제 시장 규모 이런 거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도 뭐 이제 자동차나 뭐 IT 이런 거 요새 뭐 5G 시대 하잖아요. 그래도 식품 시장 규모가 훨씬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농업을 좀 제대로 제가 좀 전문적으로 배워서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게 현재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3년 동안 가장 잘한 선택은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한 것과 농장에 스마트팜을 적용한 것. 과도한 비용이 고민이 됐지만 그만큼 효율이 높아지고 노동 강도가 줄어들어 신혼부부는 전보다 편한 마음으로 농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1년차 때는 이 동일한 시설에서 스마트팜이 아니었고 2년차 때부터는 이제 스마트팜 기술, ICT 기술을 접목해서 진행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큽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스마트팜 기술이 1년차 때는 없어서 일을 하다가 말고 이제 비가 오면 빨리 문 닫으러 막 뛰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해가 갑자기 이제 구름이 지면 해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해가 갑자기 오히려 쨍 나오기도 하고 할 때마다 막 이 환경 조절을 하러 막 뛰어와야 돼요. 이제 2년차 때 이 스마트팜 기술을 딱 도입했을 때 완전 신세계였죠. 자동으로 비가 오면 문이 닫히고 해가 나오면 열리고 해가 없으면은 딱 닫아주고 이런 게 신세계여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이 작업의 편리성, 그다음에 이 기계의 정밀함은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정밀성으로 이제 뭐 품질이나 수확량이 향상이 된다거나 해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그렇게 투자를 하면 이제 작업이 이제 편리해지고 수확량이 결국에는 향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술을 이용한다고 해서 하는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는데요. 편리함은 늘었지만 농장에서 혼자 일하기엔 벅찼던 게 현실. 하지만 이제는 부부가 함께라서 힘듦이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젊은 부부에겐 농장에서 신나게 일하는 좋은 팁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물론 힘들었을지라도 이게 둘이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노래 듣는 거나 이렇게 부르는 게 취미인데 그냥 이게 하우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노래 빵빵하게 틀어놓고 마치 혼자 그냥 콘서트장 온 것 마냥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재밌습니다. 그래서 몸은 솔직히 고된 거는 맞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이 재미가 또 붙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수확한 거를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키운 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맛있게 드셨다는 전화가 이렇게 막 가끔씩 와요. 야, 너무 맛있게 먹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이제 주문을 좀 해도 되겠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면 또 그거에 또 힘 받아서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에게 높은 벽이 되어버린 취업과 결혼. 두 가지를 모두 해낸 중범 씨와 경은 씨 부부에게 농업을 다른 이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단점을 먼저 들어봤는데요. 이 타지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무래도 지역에 이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도 뭐 물론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그리고 이게 몇 개월 동안은 솔직히 이 하우스, 그러니까 이 온실하고 집 말고는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저한테 그거 제 이제 루틴에는 맞지만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는 그런 게 좀 이제 멀어질 수가 있죠. 쟤는 맨날 바쁘다 하더라. 그러면서 쟤는 맨날 바쁜 애야. 너 어차피 바쁘니까 뭐 연락 따로 안 했어. 막 이런 경우도 막 있었고요. 처음에 그런 일들을 적응하는 데가 조금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전하기에 매력적인 분야가 농업이라는 중범 씨. 더 많은 청년의 유입을 위해서 선배 농부 중범 씨는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제 그 기술센터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은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좀 와서 이렇게 유입이 돼서 그분들이 이렇게 농업에 정착을 하고 뭐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질문들을 이제 센터에서 가끔씩 오셔서 하세요. 다른 청년들 분들도 같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해 보면 결국에는 이쪽에 이제 그런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결국엔 발달해야 되지 않나. 요새 막 배달도 다 됩니다. 여기서 뭐 배달도 다 있고 파르킨 라비스도 다 있어요. 뭐 이제 뭐 마트도 다 있고 한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 문화,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뭐 영화를 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아직 시설이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런 문화들이 좀 이쪽에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되고 이렇게 증가한다면 청년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와서 여기서 즐길 거리가 있어야 청년들도 와서 일을 하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이제 해봅니다. 예. 우리나라는 중장년층의 귀농귀촌도 늘어나는 추세죠. 중범 씨에게 이들 중장년층의 귀농에 대한 생각도 물었는데요. 중범 씨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육 사업으로 이미 다양한 사람들이 농업에 도전하고 있고 뜻만 있으면 나이도 그동안 했던 일도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전국에 이제 4개소에서 지은 그 온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스마트팜 보육 사업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이론부터 이제 현장 실습,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독립 경영까지 거기서 모두 해주는 그 20개월간의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이쪽에 이제 전공이 아니라 회사 다니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은행 다니시다 오신 분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론부터 하나 둘씩 알려주고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해보고 그다음 그분들도 지금 거기에 이제 임대형 온실이 또 있어요.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이 있어서 거기서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정보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중년층 분들도 이제 해서 다니시다 그런 방향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또 알아보셔서 이렇게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길이지만 넘어지고 일어나는 경험이 필요한 법. 아내 경은 씨는 적게 넘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도전하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너무 쉽게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몰랐고 저도 여기 와서 일해보면서 이제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정말 철저한 준비를 했고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잘 알아보고 아니면 여기 와서 좀 일을 해보던가 약간 경험을 좀 해보고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남동생도 있는데 남동생이 한다고 하면은 저는 같이 해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촉촉한 단비가 스며든 논밭 한가운데 우뚝 선 비닐하우스. 그곳에선 오늘도 한 신혼부부가 사랑과 웃음을 나누며 꿈을 향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찾아 그 해답을 찾아 시골로 뛰어든 어린 부부의 청춘 토마토 이야기 듬뿍 응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분이라면 지방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미래도 이들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MBC 강원영동의 민기현 아나운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나운서의 역할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나운서의 역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뉴스 전달을 하죠. 뉴스 앵커로서 역할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의 MC 역할도 하고요. 행사라든가 이런 곳에 MC 역할도 하고 라디오 DJ도 하고요. 그다음에 내레이션, 우리가 성우가 하는 내레이션 같은 거 그런 것도 하고요. 그 외에 그 정도일 거예요 아마. 네. 아나운서를 하셨던 이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단어? 약간 발음하기 어려웠던 단어가 사실 복모음으로 된 단어들이 좀 어려워요. 발음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어려워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강원도 시군의회 의정협의회 원래회 뭐 이런 단어들의 이제 복문들이 많이 들어가면은 살짝 그 씹을 때도 있어요. 그런 거 은근히 많아서. 그럼 이때쯤이면 약간 테스트 아나운서 분이시니까 네. 테스트하는 느낌으로 이제 한번 해보실까요? 이게 좀 걱정스러운 게 그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따라하면 항상 틀려요. 그래서 난 이게 잘 안 맞나? 적성이 안 맞나? 뭐 이런 생각하는데 걱정되는데. 도전해보시죠.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새털 구름 그린 구름 그림이고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깃털 구름 그린 구름 그림이다. 역시. 됐어요? 네. 역시예요? 다행이다. 역시. 틀릴까 봐 살짝 걱정했는데. 역시 아나운서 분이시라. 이거 틀리면은 적성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저도 제가 리포터이지만 발음이 좀 안 좋은데요. 외국 살다 왔어요? 아니요. 그냥 약간 혀가 조금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봤어요? 짧은지 진짜? 약간 그냥... 낼렁낼렁 했을 때 약간 이제 짧은 남들보다 느꼈어요. 짧은. 네. 그래서 발음 약간 교정 이런 거 할 때 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 인천에 살다 보니까 전라도나 경상도, 충청도 사시는 분들만큼 사투리가 세거나 이러진 않아요. 물론 서울 사투리도 있다고 하고 경기도도 뭐 사투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대신에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말할 때 입에다가 힘을 아예 빼고 얘기를 했어요. 집에 가서 엄마 밥 줘, 뭐야 이런 식. 그런데 하다 보면 결국 이게 내가 말을 함으로써 남한테 뭔가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해요. 이를테면은 히읗 발음 같은 거 이게 사실 되게 애매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발음할 때? 네, 맞죠. 여기도 보면은 동해시 의회라는 거 얘기할 때 보통 동해시 의회라고 하지 의회라고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말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자꾸 여기 힘이 좀 들어가요.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하면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몸에 익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게 많이 읽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많이 읽어보는 연습. 이름을 대면은 누구나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아나운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간판을 다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주변에서 보면 미친 사람 같을 수도 있지만 계속 읽는 연습. 그다음에 아나운서 준비할 때는 신문을 계속 읽었어요. 신문을. 우리 신문 보잖아요.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나 컴퓨터로 보지만 큰 신문을 펼쳐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죠, 뭐. 아나운서를 꿈꾸는 지망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되기까지 과정은 사실 힘들어요. 물론 다른 분야의 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냉철하게 생각을 하고 수없이 생각을 해도 나는 꼭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힘들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라는. 그렇죠.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은퇴 인터뷰예요? 죄송합니다. 나 아직 좀 더 해야 되는데. 네. 은퇴 인터뷰라고 그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순간 놀랐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신 민기현 아나운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90살 김옥순 할머니입니다. 됐습니까? 90살에 찾은 행복. 김옥순 할머니의 그림 그리는 일상을 만나봅니다. 화가 할머니를 만나러 간 곳은 춘천시 서면 신메리. 많이 먹어. 이거는 내일 먹어. 이건 내일 먹어. 덕구는 그림 안 그리셨어? 예. 왜 덕구는 안 그리셨어? 네.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할머니, 덕구도 그려주실 거죠? 김옥순 할머니를 찾아온 가족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소녀딸들이요.
아, 가족들? 예. 촬영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응원해 드리러 나왔습니다. 아, 네. 좋으시겠어요, 어머니? 안 온 사람이 있어요. 작은 딸 왔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족들이 다 모였잖아요. 예.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좋아요. 작년 7월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김옥순 할머니. 사회복지사가 건네준 도형에 색칠만 하다가 그림까지 직접 그리게 되셨는데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새를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그냥 여기 책대로 그리는 거예요. 책에 나온 그림을 보고 그대로 따라 그리셨다는데요. 보이는 무엇이든 작품의 소재가 됩니다. 보고 그릴 게 없어서 오이덤불을 매달아 놓고 그렸는데 새 책하고 꽃하고 사다 줘서 그걸 보고 내내 그렸어요. 하지만 그림 그리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는데요. 작년 3월 13일 날 뇌경색 앞이 어뒀어요. 근데 지금도 앞이 어둬요. 날 흐린 날도 못 그리고 비 오는 날도 못 그리고 날이 청청한 날만 그렸어요. 그래도 그림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다 보니까 이 연필 끝이 친구가 되고 의지도 되고 이게 한 장 한 장 그리다 보니까 내 실력이 자꾸 늘으니까는 또 취미가 생기고 내가 90평생을 그림이라는 건 상상도 다 못했는데 이게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 나왔는가. 할머니가 찾은 새로운 친구, 바로 그림입니다. 요새 가장 친한 친구는 연필이에요? 친한 친구가 없어요. 아, 연필이라며. 예? 그 생각은 잊어버리고. 어디서 그림 그리는 걸 배운 적도 없고 누가 그리는 걸 본 적도 없지만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김옥순 어르신. 어머니 그림 잘 그리셨어요? 그림 잘 그리셨어요? 아 이거 그렸어. 근데 안 잘하셨네.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들어. 옛날 속담이 허던 지랄도 멍석해 놓으면 안 된대. 할머니 오늘 할머니 카메라 있어서 긴장한 거 아니야? 긴장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할머니가 그림을 그린다 그래가지고 많이 놀랬고요. 근데 할머니가 작년에 진짜 많이 우울해하셨는데 이게 그림을 그리면서 할머니가 그 활력이 넘치셨어요. 표정도 많이 좋아지셨고 그 뭐에 몰입을 하고 집중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놀랐어요. 가족들 얼굴은 그려준 적 없어요? 네. 아직은 없어요. 네, 없어요 아직. 우리 소녀딸을 네, 소녀딸 한번 소녀딸. 살짝 그려보세요. 친소녀딸 그려, 친소녀딸. 인물화에 도전하는 김옥순 어르신. 자 어디 보자. 코가 어떻게 생겼더라? 그림 그리는 사람도 그려지는 사람도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우리 손녀딸 시집 갔어? 취직 못했어요. 아니 시집. 결혼 안 했어요. 어머님이 잘 그리셔야지 손녀딸 결혼해야지. 아이 근데 그건 내 솜씨가 부족한데요. 할머니 말 시키지 마세요. 과연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지. 할머니 지영이 맞아? 지영이 맞아? 닮았어요? 과연 어떤 작품이 탄생했을까요? 할머니가 인물화는 처음 해보셔서 그렇지 나중에 더 잘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그림은 어때요, 솔직히? 저는 왜 말을 못하죠? 전 좋습니다. 할머니 지영이랑 똑같아. 눈도 2개고 코도 하나고 입도 하나야. 똑같아. 아이 내가 그냥 사람으로 비슷하게 그려놨지. 그런 실력 가지고 멀었어요. 됐어 할머니 나 마음에 들어. 나중에 좀 더 연습해서 다시 그려주셔. 이 다음에 그리죠. 오늘은 안 그려. 알겠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더 행복해진 일상. 이번엔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보건소에는 왜 오신 거예요? 저희 장모님 그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서 구경하러 왔어요. 아, 작품도 전시되어 있어요? 네네. 보건소 한편에 마련된 갤러리. 김옥순 어르신이 그린 작품 30여 점이 보건소에 전시돼 있습니다. 시내에서 보러 오신 분도 계시고요. 마을에서 일부러 오신 분도 계시고 오셔가지고 대단하시다고 많이 칭찬하시고 그러셨어요. 네. 다른 분들이 그림 구경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좋으시죠? 많이 좋아. 많이 좋으세요? 할머니 노년에 그냥 복이 터졌어, 그죠? 아주 이만큼 터졌어. 네. 짱이야. 앞으로의 꿈이 있으세요? 여태 새하고 꽃만 그렸는데 이제는 환경을 바꿔서 저 산도 그리고 싶고 나무도 그리고 싶고 동물 같은 것도 그리고 싶고 여러 가지로 좀 해볼까 합니다. 행복하세요? 많이 행복해요. 가족들을 챙기며 바쁘게 살아오신 김옥순 할머니께 새로운 기쁨과 활력이 된 그림. 병 때문에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밝은 빛이 돼주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횡성군 두곡리의 경로당. 이곳에 마을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일이기도 한 인기 있는 소일거리라는데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이건 무엇일까요? 다들 뭘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머리끈 아니에요? 뭐 부업하시나? 아니고요. 이거는 양말목이라는 거예요. 양말목이요? 네. 색색의 양말목을 이어가는 공예활동. 동그란 끈으로 어떻게 이렇게 멋진 수공예 작품들이 탄생되고 있는지 친환경 수공예에 빠져있는 손재주 좋은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봅니다. 익숙한 솜씨로 양말목을 엮어가고 계시는 어르신들. 형님, 이거 엄청 쉬워. 그렇구나. 그래도 이게 소일거리도 좋고 네. 어르신들에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하면 침에도 안 걸린대, 형님. 맞아. 서로 가르쳐주고 집중하는 시간. 앉은 자리에서 물병 주머니를 완성할 만큼 솜씨가 좋으신데요. 이게 버려지는 건데 이렇게 사용하려니까 환경에도 너무 좋지 않을까요? 우리한테는 요진했겠어, 이거. 50대에서 90대까지 연령도 다양한 두곡리의 어르신들. 이 수업을 통해서 소통이 활발해졌다는데요. 그런데 이 양말목이 무엇인가요? 이 양말목은요, 양말 공장에서 양말을 짤 때 나오는 쓰레기, 그러니까 산호 폐기물이에요. 아니 잠시만요. 근데 이게 쓰레기라면서 지금 쓰레기 가지고 뭘 하시는 거예요? 예, 이걸로 뭐 방서 또 뭐 인형 또 뭐 꽃, 그다음에 쿠션, 또 뭐 물병 바구니, 핸드백,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만들 수 있어요. 와, 그냥 버려질 뻔했던 이 양말목을 가지고 다양한 작품들, 생활용품들을 만들어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그런 거구나. 만들기 쉽고 활용도가 좋아서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수업인데요. 80, 90이 되신 이런 어르신들하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건 잘 못하고 요거는 조금 만들기가 조금 여는 것보다 좀 쉬워요. 그러니까 어르신들하고 이게 딱 좋아요. 나 이런 것도 만들었다 뭐 그러면서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대화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 마을의 사랑을 더 불러일으킨 게 바로 이 양말목 공예네요. 그렇죠,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사랑을 부르는 이 양말목 공예를 경로당을 중심으로 전파하고 있는 이분. 서울에서의 생활을 접고 횡성으로 귀촌한 한은옥 강사님인데요.
깨끗한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며 귀농했는데 생각과는 다른 농촌의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횡성에 와서 보니 이 좋은 환경에서 저녁 어스름해지면 쓰레기를 다 태우고 계신 거예요. 연기가 이 집 저 집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거를 저 유지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훼손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이 심각성을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좋은 공기 마시고 이 자연을 누리려고 왔는데 이 자연에 문제가 생긴다면 안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시골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건가 보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환경에 좀 깊숙이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때 업사이클링 지도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고 곧바로 마을 주민들에게 환경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던 중 양말목 공예를 배우게 됐다고 하는데요. 틈틈이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거죠.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거 양말목 공예 하신 걸로 판매를 한다고 그러던데요? 예,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걸 아주 너무 잘하시고 좀만 가르쳐줘도 금방 하셔요, 아주. 앞으로 이제 그 양말목 공예를 이게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마을의 수익을 좀 한번 해볼까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도 마을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개전리가 장수마을로 지정되면서 낡은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게 됐고 여기에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양말목 공예를 체험하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형과 방석, 휴지거리 가방 등 폐기물을 활용한 작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수준 높은 공예품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나아가 수익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더 열정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겠어요. 시원해 시원해. 이거 너무 좋은데요? 오, 이것도 지금 양말목으로 만든 거잖아요. 오, 아까 어르신들이랑 할 때도 양말목 진짜 재밌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양말목의 세계가 진짜 다양하네요. 네, 맞아요. 양말목으로 만들지 못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무궁무진한 변신이 가능한 이 양말목들. 처음에 이거를 손가락에 4번 감을 거예요. 4번. 이렇게요? 예, 셋, 4번. 초보자도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수공예. 두께감이 있는 양말목으로 만들어서 탄탄하게 입체감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또 생각한 대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양말목 공예의 장점. 원형뜨기 기법 하나만 배워놔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서 여러 소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손가락으로 몇 코 만들며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모양이 잡히고 빠르게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이게 처음에는 낯설니까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고도 손이 먼저 움직여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굉장히 단순 작업이라서 예.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부담 없이 네. 내가 이걸 틀리면 어떡하나 뭐 잘 못 만들면 어떡하나 이런 부담 없이 그냥 네. 여기 작업에만 좀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폐섬유로 버려지는 양말목이 정말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재료는 다 어떻게 구하세요? 초창기에는요, 제가 공장에 가면 공장 앞에 다 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거 가져가도 돼요? 그러면 아유, 얼른 가져가세요.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 공예가 하도 유행을 하다 보니 이게 재료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모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사서, 지금은 인터넷에서 사서 써야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뭐냐면 이거를 이 쓰레기를 가져다가 손질해서 파시는 분이 일자리가 창출이 된 거죠. 요즘 친환경 제품, 업사이클링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 공예품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는데요. 방석은 한 20개 넘게 했어요. 팔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발매트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기 소파 매트. 소파 매트는 그것도 거의 한 20개 정도. 와, 그러면 그냥 완전 사업가인데요? 사실 환경적인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맞아요. 예,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보자. 네, 그래서 동참을 했고요.
지금도 횡성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활동도 하고 있어요. 작은 행동이 모여 마을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공예를 하면서 환경 문제를 서서히 좀 스며들 수 있도록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시작해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건 구매하는 거, 그다음에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는 것이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까지. 단순히 폐기물의 리사이클링을 넘어 이웃과 세대를 소통하게 하고 어르신들과 사회의 연결고리가 되는 양말목 공예. 환경을 생각하는 어르신들의 이 멋진 활동을 응원합니다.